결국 이 무지성 질문법과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습관화, 타이밍 창조 전략을 쓰신다면 여러분들도 최상위권 성적으로 급행을 차 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선생님에게든 친구에게든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텐데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는 과정은 학습에 있어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성적 향상에 엄청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질문을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질문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법에서 언급했던 천재 같은 교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연수남, 너는 내가 근십 년간 가르친 제자들 중에 가장 질문이 많았던 전공이었다. 그만큼 수련받는 동안 질문을 많이 했다는 거겠죠. 사실 살면서 제 주위에서도 저보다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질문 본자로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질문의 본질, 질문에 대한 가치관 정리, 성적 향상과 직결되는 질문 제대로 하는 법 등을 디테일하게 다루어 볼 텐데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런 고급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주는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안 누른 사람은 없겠지? 질문의 본질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질문과 답변이 단순히 모르는 부분을 채워준다는 관념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답변자는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주위의 핵심 개념을 끌어와서 설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까지의 논리를 질문자의 눈높이 수준에서 이끌어주는데 이는 이해를 확인하는 여러 되물음 속에서 조율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의 질문에 답을 같이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개념과 논리를 건들게 되는 거고, 우리 질문의 숨겨진 목표는 단순히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모두 얻는 데 있는 것이죠. 결국 혼자 교과서를 봤으면 수시간 동안 반복해서 읽고 헤매며 이해와 암기 과정 끝에 세울 수 있는 그 단원의 틀을 단시간 이어진 몇 개의 질문만으로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고효율로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적 향상의 지름길이 빼쉬는 시간, 수업 종료 후에 널려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귀중한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보는데요. 보통 부끄럽거나 귀찮거나 수업이 완전히 이해됐거나 반대로 전혀 이해가 안 됐거나 이 중 하나겠죠. 하지만 질문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세운다면 이런 이유들을 무시할 만큼 질문을 생활화하고 그 장점을 충분히 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한국 사회의 특성상 질문하는 것 자체를 많은 학생들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수업 중간에 하는 건 수업 흐름도 끊을 수 있고 주목받는 걸 부끄러워하는 편이라 주로 쉬는 시간이나 수업 종료 후 물어보는 편이었는데요. 수업 시간이 아닐지라도 교탁까지 나가서 질문을 하는 건 많은 학생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나댄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끄러움은 순간이고 그 부끄러움으로 얻은 지식과 그로 인해 얻은 좋은 성적은 영원하다는 것을요. 그런 작은 창피함이 모여 창피하지 않을 능력을 가진 여러분을 만들어줄 겁니다. 사실 학생이 모르는 것을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전혀 창피할 상황도 아니죠. 단지 남들이 잘 안 하는 걸 하는 게 창피해 보인다는 허상일 뿐인 겁니다. 남들은 여러분이 뭘 하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각자 쉬는 시간이 되면 부족한 잠을 자거나 복습을 하거나 매점을 가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죠. 여러분이 질문을 하던 물구나무를 서고 뛰어다니건 아무 신경도 안 쓴다는 겁니다. 아, 물구나무 뛰어다니기는 좀 주목받을 수 있겠네. 두 번째로 귀찮음. 사실 귀차니즘도 질문을 안 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인데요. 당연히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책을 들고 일어나서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한다는 게 귀찮은 행위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질문의 가치를 알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 귀찮음마저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관성의 법칙처럼 질문을 하는 습관 자체를 들이면 귀찮은 것도 모르고 자동적으로 엉덩이가 일어나집니다. 대학교 수업 같은 경우도 수업이 끝나면 교실을 나가기 전에 자동적으로 교수님 쪽으로 향하게 돼서 질문 하나라도 더 던지고 가게 되는 거죠. 질문이 습관이 되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도 무뎌지게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질문에 대한 마음가짐도 어느 정도 바뀌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제 질문을 제대로 하는 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첫째, 무지성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된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질문으로 인해 본인이 멍청해 보이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질문을 준비하는데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공부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수업 시간에 언급되거나 교과서를 대충 훑었을 때 중요해 보이는 키워드 한두 개를 빠르게 캐치해서 이걸 바탕으로 급조한 질문을 만들고 그 답변을 기반으로 그 단원을 공부해 나가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은 공부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개념 A와 개념 B를 갖고 와 둘이 비슷한 개념 아닌가요? 또는 개념 A와 개념 B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전략을 많이 썼는데요. 개념 A와 개념 B가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키워드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 기저에는 개념 A와 개념 B에 대한 핵심 설명과 그 주위의 개념들을 하나의 질문으로 동시에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질문의 부작용은 딱 하나가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을 동물원 원숭이 바라보듯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애는 처음 본다는 식의 신기한 표정을 짓는 걸 종종 마주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선생님의 그런 재밌는 표정은 표정대로 즐기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에 집중해 나중에 높은 성적으로 반전 매력을 선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항, 선생님이 대답해 주신 걸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서 나의 언어로 말하면서 맞게 이해한 건지 되물으면 바로 아웃풋을 하면서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선생님의 대답 중 등장한 개념들 중에 확실히 모르는 개념을 다시 캐치해 되물으면 질문의 연쇄 효과로 빠르게 단원의 나머지 부분들도 더 정복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선생님의 감정 그래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떤 질문이라도 한 여러분을 기특하게 생각할 겁니다. 질문 자체를 워낙 안 하는 분위기니 이런 질문이라도 한 학생을 비록 질문 수준은 높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여기고 성심성의껏 가르쳐 줄 것입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해본 결과 한 학기 동안 이뤄지는 수업에서 매 수업 시간마다 질문을 하는 정도는 전혀 과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학생 정도로 기억될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 학기 그 이상으로 계속 만나게 될 선생님이라면 선생님들도 계속되는 여러분의 질문에 지치는 순간이 올 테고 이때부터는 그동안의 질문으로 쌓은 내공을 바탕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의 횟수를 줄이면서 한 번 할 때의 질문 수준도 그만큼 높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후반기의 질문은 오히려 제대로 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가령 전공의 시절 재폭풍 같은 질문을 받아주셨던 교수님께서 수련이 끝날 때쯤 요구하신 질문의 형식은 번역서가 아닌 원문 그대로의 문장을 읽어볼 것, 그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해당 문장 출처의 논문을 읽고 인쇄해 오는 것이었는데 적어도 질문자와 답변자의 관계가 긴 시간 동안 지속될 거라면 그분의 시간을 뺏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성의는 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질문의 시간대. 가장 좋은 건 수업이 끝난 직후, 특히 대학생이라면 그때가 교수님이나 본인에게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타이밍이죠. 그리고 강의가 연속적으로 있는 경우 그 사이 쉬는 시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때 다른 학생도 질문하기 위해 기다린다면 매너상 적당히만 하고 빠져주세요. 이 시간만으로 본인의 지적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거나 과목의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따로 질문을 위한 시간을 선생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간을 요청했다는 게 크게 민폐가 아니라 오히려 기특하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공대 다닐 때 랜덤 확률 분포를 다루는 고난이도의 수학 과목이 너무 이해가 안 갔고 심지어 중간고사를 죽 쓴 적이 있었는데요. 기말고사에서 어떻게든 만회해보겠다는 생각에 교수님께 이메일로 요청을 드리고 매주 공강 시간마다 질문을 드리러 교수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아예 매주 1시간을 저를 위해 비워서 거의 과외하듯이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질문할 거리를 가득 들고 가 과목의 이해도를 높여나갔고 결국 기말은 최고 등수를 찍어 A를 사수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무지성 질문법과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습관화, 타이밍 창조 전략을 쓰신다면 여러분들도 최상위권 성적으로 급행열차 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으로 배움을 얻으려는 태도는 결국 공부를 넘어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물음으로 확장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그에 대한 대답을 내리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수많은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했던 경험, 그 답을 같이 찾아갔던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답을 찾아내는 방식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풀어야 할 나머지 숙제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풀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비록 선생님들은 그 과목에 한정지어 대답을 하셨겠지만 분명 간접적으로 그 논리와 태도를 덤으로 배울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수학 공부법을 다루어 볼 건데요.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이 수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한 과목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태도와 전략,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도움이 될 테니 꼭 시청해주세요. 공대 수석, 수학 올해로 졸업한 연수남의 수학 공부법을 들을 준비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